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게 있는데요. 흡연과 음주입니다. 흡연이랑 알코올 섭취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흡연이나 음주는 한 달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과음을 하게 되면 몸 컨디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수술 부위가 잘 낫지 않고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에 염증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면 염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윤석호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 후에 주의사항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 수술을 하고 나면 출혈이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덜 붓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자주 하게 되면 수술 시에 났던 피를 멈추게 해놨던 것들이 다시 출혈이 어느 정도 생기면서 코가 많이 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엎드려 자거나 고개를 숙이는 행동 등도 좋지 않습니다. 엎드려 자거나 고개를 숙이면 또 앞쪽으로 피가 쏠리기 때문에 피가 또 많이 날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일주일 동안에는 기침과 재채기는 가능한 한 가급적 참아주시고 엎드려 자거나 혹은 고개를 숙이는 행동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특히 수술 후 3일 동안에는 가능한 한 앉아 있으면서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힌 채로 있는 게 가장 좋으며 잘 때도 베개를 높게 해서 심장보다 높게 하고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엎드려 자거나 혹시 옆으로 자는 것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옆으로 자는 것은 실제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옆으로 자는 것도 초반에는 부기가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주 정도 피하고 2주가 지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옆으로 자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엎드려 자는 것은 3달 동안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엎드려 자게 되면 아무래도 베개나 침대에 코가 눌리게 되기 때문에 3달은 지나야 코가 안전해지기 때문에 그동안은 엎드려 자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수술 후에 냉찜질과 온찜질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냉찜질에 관련된 것은 다른 수술과 동일하게 수술 후 3일까지 냉찜질을 해주시면 덜 붓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제 어떠한 질문이 많냐면 코 수술은 하게 되면 코에 부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 자체에 얼음찜질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코를 꼭 집중적으로 얼음찜질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부목이 되어 있는 주변, 양볼이나 눈 주변 이 부위를 얼음찜질을 대주시면 전체적으로 덜 붓게 해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목을 한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올려놓기보다는 이 코 주변 부위를 냉찜질, 온찜질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안경 착용은 언제부터?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많이들 하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코 성형을 하게 되면 콧대에 실리콘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여기 뼈를 간다든지 뼈를 살짝 부러뜨리는 절골 수술을 한다든지 콧대 성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코받침이 콧대를 누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은 안경 착용을 안 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코뼈 있는 부분에 절골 수술이 들어갔다. 코뼈를 부러뜨려서 안으로 모아준 거죠.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2달 정도는 안경 착용을 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코를 푸는 행동은 해도 되나요? 코를 푸는 것을 하면 안 된다면 언제까지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코를 푸는 것은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한 달까지는 거의 풀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게 코를 잘못 풀게 되면은 코 안쪽에 절개 있는 부분이 다 안 아물었을 때 그 부위를 통해서 코 분비물이 수술 부위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코 안쪽에 분비물은 먼지도 있고 굉장히 지저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개했던 수술 부위를 통해서 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염증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따라서 코를 푸는 행동은 최소한 한 달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코를 정말 세게 풀거나 이런 행동은 한 3개월까지도 좀 주의해 주시는 편이 좋으며 한 달이 지났다 하더라도 코를 풀 때 조심스럽게 풀어주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코 수술을 한 후에 코를 이렇게 양옆으로 만진다든지 아니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러한 행동들은 언제까지 해도 되나요? 3개월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코 안쪽에 우리가 모양을 만들면서 연고를 묶어주기도 하고 연고를 얹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데 3개월 정도는 지나야 이게 어느 정도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 전에 이거를 자꾸 만들어주거나 비틀어주게 되면 연골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리콘도 뼈 위에 잘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3개월 이전에 흔들어주거나 자꾸 만져주게 되면 실리콘이 고정이 안 되고 평생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은 무조건 코를 만지거나 자극하는 것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까지는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6개월까지도 어느 정도 조심해 주는 편이 좋습니다. 코를 파는 거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이제 코가 답답하니까 자꾸 코를 파고 싶어 하죠. 근데 코를 팔 때 코 안쪽에 우리 코 수술을 하게 되면 절개선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손으로 자꾸 자극이 되게 되면 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코 수술에 가장 안 좋은 부작용인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은 피해 주시는 편이 좋고요. 한 달이 가장 상처가 빠르게 아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웬만해서는 코 안쪽을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고, 만약에 분비물이 있거나 뭔가 굉장히 답답할 때는 면봉을 사용해서 살살 분비물이 있는 부위만 조금 제거해 주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 땀을 흘리는 운동이나 근력 운동은 언제부터 해도 안전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하면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뭐 이런 행동이 되겠죠. 근데 이런 행동들은 실은 수술 직후부터 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고개를 심하게 숙인다든지 엎드린다든지 이런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뭐 식사를 하거나 걸어 다니거나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제 코에 부목이 있거나 뭐 코 안쪽을 솜으로 막아놓거나 하면 불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이런 것들은 최소 한 달은 지나고 나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코 부위를 부딪히는 것입니다. 코는 아무래도 우리 얼굴에서 가장 앞쪽에 나와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코에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지는 것은 연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최소 3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3달 동안은 최대한 충격은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수는 언제부터 할 수 있으면 코에 피지 같은 걸 짜거나 코에 블랙헤드 같은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거하고 싶다, 이런 거는 또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코 부위를 우리가 만지게 되고 누르게 됩니다. 안쪽 연골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3달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 또한 3달이 지나고 하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샤워나 목욕, 사우나 이런 거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일단 샤워와 목욕, 사우나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주는 편이 좋습니다. 샤워 같은 경우는 바로 샤워는 어느 정도 하셔도 되고요. 부목과 테이핑이 있을 때도 이 부위에 물이 묻지 않는다면 간단한 샤워는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목욕이나 사우나는 이제 수증기가 많이 있고 물에 얼굴이 이렇게 담궈질 수도 있고 수영처럼 물에 아예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목욕과 사우나는 한 달 이후에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게 있는데요. 흡연과 음주입니다. 흡연이랑 알코올 섭취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이 질문이 가장 많은데요. 흡연과 술은 굉장히 코 수술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흡연이나 음주는 한 달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먼저 음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음주 자체가 상처를 엄청나게 안 좋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처 치유에 약간의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며, 또 우리가 과음을 하게 되면 몸 컨디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수술 부위가 잘 낫지 않고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에 염증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과음을 하게 되면 코 부위가 살짝 부딪힌다든지 어디에 충격이 가해진다든지 이랬을 때 제대로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음주를 하는 것은 한 달 정도는 피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실제로도 코 수술한 후에 과음을 하고 본인도 모르게 코를 세게 부딪혀서 코가 많이 부어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흡연의 경우는 음주보다도 더더욱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흡연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면 염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특히 코 수술은 코끝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이렇게 쭉 빼놓고 콧대도 세워놓기 때문에 피부가 당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진 피부에 안쪽에 실리콘 같은 보형물까지 들어가 있는데 혈액순환이 떨어진다면 굉장히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도 최소한 한 달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코 재수술 혹은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수술한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단단해져 있고 타이트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피부 괴사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코 끝부분은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부위고 코 아래쪽에 절개한 부위도 압력이 굉장히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수술을 여러 번 했을 경우에는 2~3달까지도 흡연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코 수술을 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염증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증이 잘 생길 수 있고, 보형물이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겼을 때 약을 먹거나 항생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가장 안전한 시기로는 6개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이 모든 수술 부위가 어느 정도 95% 이상 아물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6개월이 되기 전에는 항상 이 염증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주의하시면서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염증 반응은 크게 얘기하면 3가지의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부위가 빨갛게 되고, 2번째로는 부어오르게 되고, 3번째로는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2가지가 있다면 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병원에 다시 방문을 해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초기에 항생제 치료를 받아서 깨끗하게 낫는다면 큰 문제 없이 평생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염증이 키워지게 되고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코 수술에서 최악의 경우인 구축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염증은 주의하고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코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